그 안에 이제 AI가 들어가 있어요. 계속 학습을 시켜서 사진을 찍으면 오염도가 측정이 되고 모든 소비자가 매장의 위생 상태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또 어떤 브랜드들 좀 하셨는지 좀 이렇게. 뭐 삼원가든이라는 파이브가이즈, 그리고 뭐 두끼 떡볶이. 두끼! 사실 업계 탑플레이어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한 500개 정도 500? 네, 관리하고 있어요. 세이프 키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마감 청소하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청소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십니다. 저도 외식업계에 종사했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굉장히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렇게 안고 계세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첫 PPL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PPL을 제공해주신 잭심 스터디 카페 강남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PPL이 이렇게 좀 일찍 들어올 거라고 저는 대표님 혹시 도착하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녁은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아직 못 먹었어요. 못 드셨어요? 네네. 일로 나오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장우준의 이코. 이게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겁니다. 플로우! 안녕하세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얘기해보는 머니 토크쇼 이코플로우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문화구축을 위해 주방의 스마트한 위생관리를 가능하게 돕는 혁신 스마트 위생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이프 키친 김용민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역시나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결 그 이상의 가치 주식회사 세이프 키친의 김용민입니다. 대표님, 왜 회사 이름이 세이프 키친입니까? 일단 사실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 가장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방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이프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사실 사건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주방에서 뭐 청소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조리하다 몸이 데이거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상황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그런 곳이 조금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실제로 저희가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는지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고, 자, 회사 홈페이지를 좀 들여다보니까 그저 그런 청소업체가 아니에요라는 문구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일반 청소업체랑 혹은 경쟁업체라고 해야 되나? 경쟁사랑 좀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표님. 사실 이게 청소라는 게 보이는 부분만 깨끗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는 냉장고 밑에 모터 부분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열어보면 먼지가 쌓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좀 많이 집중을 했고 실제로 매장에서 후드나 튀김기나 이런 분해가 필요한 조금 어려운 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택기라고 해요. 가스레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밸브들이 사실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막 국물이 떨어지고 오염물이 고착되고 굽다 보면 나중에 두꺼워지거든요. 기름만 두꺼워지듯이? 네. 왜냐면 그걸 이제 아무리 저희가 위생장갑을 끼고 조리를 해도 그런 부분을 만졌을 때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남들이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클리닝 서비스에 좀 중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도 그런 반응이 되게 좋았고 저희가 냉장고 위에 모터나 이런 먼지 같은 거는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청소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보이는 부분만 하기도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설비나 이런 것들 기기들이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 주방이 너무 어려우니 주방을 기피하는 청소업체에서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았고 오히려 저희는 이거를 시장의 기회로 받고 그 주방 청소라는 좀 날카로운 카테고리로 시장에 진입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점조직 같은 형태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확고한 브랜딩을 통해서 주방 또는 더 나아가서 음식점에 특화된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세이프 키친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업체가 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조금 이미지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주방만 특화해서 청소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대표님께서 좀 선도해서 좀 만든 개념이라고 뭐 생각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청소업체들도 그걸 기피하는구나. 네. 어려운 영역이군요. 어렵죠. 네. 그 위생 위반 건수가 매년 3만 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간요? 네. 근데 그게 2018년부터 23년까지 줄어들지 않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되기 힘든 영역이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뭔가 개선함으로 통해서 거기에서도 니즈가 네. 대표님 스스로가 있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위생 솔루션, 뭐 자동으로 관리, 뭐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문구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좀 청소랑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되는지 좀 디테일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 청소업을 시작할 때 이게 인력 중심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네. 사실 모든 거를 다 사람이 하는 형태였고, 여기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거만 해도 시장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자동 견적이나 그리고 뭐 필드 매뉴얼, 전체적으로 사람을 교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예. 저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좀 낮출 수 있겠구나. 실제로 청소업체가 투명하고 뭔가 체계화된 비용이 존재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주먹구구식 가격 체계로 어떻게 부르는 게 값이죠. 상대 측, 그러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 부르는 게 소비자는 그냥 어쩔 수 결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게 이게 사실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대표님 스스로도 문제점을 발견하셨군요. 네, 사실 저도 청소업체 하면서 이걸 왜 꼭 사람이 가서 견적을 봐야 되고, 예.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예. 이게 모든 게 다 사람에 너무 집중된 비즈니스라서.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좀 대표님 입장에서는 극복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세이프 키친이 활용하는 방법은 뭔가요? 사람이 굳이 가지 않고 그럼 뭘로 그거를 견적을 나눌 수 있으면?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계세요? 그 안에 이제 AI가 들어가 있어요. 예. AI에 저희가 위생 정보라든가 오염도 측정, 오염도 이미지 데이터 같은 거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사진을 찍으면 오염도가 측정이 되고, 사진 하나로? 네, 바로 금액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서비스 신청 누르면 바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와, 지금 만들고 있고 아직 상용화나 출시는 안 돼? 아직 조금 더 고도화 시켜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다. 25년에는 25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력 중심에 좀 편중되어 있는 이런 산업을 소비자들을 위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게 빠르게 확인하고, 사실 내 매장의 오염도 상태를 대부분 점주님들이 많이 모르세요. 네, 맞아요. 왜냐면 눈에 있거든요. 그게. 그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지저분한지에 대한, 네. 깨끗한지에 대한 사실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보는 눈은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다른 영역이 정말 신뢰도 높게 측정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 실제로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서비스로 전환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아무래도 한 1분 안에 무조건 견적 확인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미션이라서. 이야, 예전에 깨끗한 휴게소 만들기 뭐 프로젝트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막 이렇게 좀 확대될 것 같은 기대감이 좀 드는데요. 모든 소비자가 매장의 위생 상태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대표님, 그럼 어떻게 세이프 키친이라는 좀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좀 어떻게? 사실 저는 원래 외식업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네? 육전식당이랑 고깃집에서 네. 사실 제가 외식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의 목적으로 육전식당에 입사를 해서 한 3년 동안 그 매장의 점장 역할을 했어요. 그 점장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점장이 돼서 제가 이 영역에 뭔가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외식업이 목표였어요. 사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외식업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처음 하실 때?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외식업을 하시고 있는 대표님이 저랑 이제 같이 하던 코파운더 분이 있어요. 둘이서 뭔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투자해 주시는 분이. 네, 그래서 저희한테 1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주기를 하셨고, 그래서 국내에서 모델을 만들고 우리는 미국으로 가자 이 생각으로 이제 외식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가 왔구나. 네. 미국을 못 가시게 됐구나. 네, 못 가게 돼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뭐 머리 좀 식힐 겸 겜방이나 가자 해서 둘이서 막 스타를 한 판 하다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뭐 위생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외식업의 갈증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우리가 일하던 공간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지? 청소지. 청소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어디로? 제일 힘든 주방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청소업체를 찾아서 바로 다음날 청소업체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1년 6개월. 네. 여러분 이 스타크래프트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업체에 막상 입사를 해보니 이게 뭔가 되게 낙후된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때 일당 뛸 때 배우는 단계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었고 저 하루에 3만 원 받고 이랬거든요. 이게 청소를 뭔가 배울 만한 컨텐츠가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청소라는 거 좀 더 어떤 좀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좀 영역 같아서 어떤 배움이란 단어랑은 조금 약간 언밸런스하게 들리는데 굉장히 그런 게 좀 스킬이 필요한. 청소도 스킬이 필요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청소가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이라서 안 알려줘요. 잘 안 알려주려고 하고 알려줘도 굉장히 많은 고액을 받고 알려주려고 하고. 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창업 비용이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빠른 창업이 가능하고 반대로 빠른 창업을 하다 보니까 빠른 폐업도 가능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쌓기 좀 힘든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2년, 3년 더 하셨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하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너무 낙후돼 있고 진짜 사업을 이렇게 빨리 시작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산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빠르게 하신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 청소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좀 고소득을 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청소 비즈니스 할 때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뭐 화재 청소도 가보고 뭐 스카이라고 하죠. 외벽에서 이제 물 전부 다 해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사실 주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주방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몸으로 들어가서 몸방으로 때우는 형태였어요. 이게 노동력이 너무 심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니까 청소 업체들이 여기를 많이 기피하는 것들도 있었고 실제로 대부분 기름이잖아요. 기름이니까 한번 하고 나면 옷이 다 더러워지니까 우비를 입고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지저분한 환경의 그 식당들이 너무 많았었고 뭔가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업체들은 사실 그 당시 많이 없었고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가장 성공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방을 선택하게 됐고요. 야, 신기하다. 왜냐면은 역으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것만은 안 해야지. 창업을 이제 딱 결심하시고 좀 빡 뭔가 바로 친구 코파운드 그분이랑 청소업체도 같이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네, 같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입주 청소를 배웠고 한 분은 이제 에어컨 분해 세척 그거를 배웠고. 아니 진짜 청소가 스킬이 고액을 내고서 배워야 될 정도로 이제 스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짧게 좀 열고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분류의 청소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입주 청소. 입주 청소?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예, 입주 청소도 있고 고독사 현장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뭐 특수 청소, 화재 청소나 화재대. 보편적으로 쓰레기집이라고 나거든요. 쓰레기를 정말 방에다가 방 바닥이 안 보일 때까지 쌓아놓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가격을 측정할 때 쓰레기가 어느 높이까지 올라오냐, 무릎이냐 아니면 어깨까지 올라오냐 이걸로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 것들도 있고 준공 청소나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와, 이 중 가장 고소득은 그러면 가장 고소득은 그건 것 같아요. 외벽을 타는 역할을 하는 로프공이라고 있어요. 그 로프공. 네, 그거 일당이 하루에 한 35만 원.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네, 로프 하나에 이제 모든 인생을 맡겨야 되는. 이제 창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영업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처음에 영업을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고객님들이나 고객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객님들께 우리 세이프 키친을 선택하게끔 하는 대표님만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어떤 확신을 주는 포인트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좀 고객사가 이제 이 창업을 결심하고 나서 저 주방에 뭔가 테스트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테스트할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음식점들이나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찾아봤을 때 가장 이런 쪽에 니즈가 많을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결정했던 게 중식과 중식 음식점. 네, 중식 음식점이랑 치킨 전문점이었어요. 그때 당시 60개 치킨이라고 있었어요. 60개 치킨. 기름을 한 통 부으면 60마리만 튀겨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본사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놨어요. 그 조리 공간에다가. 그래서 이 조리 공간은 사실 CCTV로 소비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60개 치킨을 타겟으로 60개 치킨의 한 매장의 점주님한테 찾아가서 저희가 이거
저희는 이러이러한 뭐 정기적으로 매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장에 제가 매일 와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쌓이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봐도 되겠냐. 대신 청소는 우리가 공짜로 해주겠다. 매일 가다가. 매일. 네. 청소를 직접 가서 하진 않고 네. 이 오염도가 어느 정도 누적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네. 매일 가서 사진을 찍고 비교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돼가는 시점에 그 후드나 이런 벽면들이 노래지더라고요. 그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케어하면 비용 부담도 크게 많지 않을 거고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M케어라고 저희가 먼슬리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서비스하는 이제 상품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점주님께 제공해 줬더니 점주님이 만족도가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매일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을 시키거나 근데 직원들이 사실 안 하거든요. 그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점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우리가 해도 직원들 시키면 추가 수당 줘야 되고 약도 우리가 사야 되고 끝나면 회식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 그래서 저희한테 비용이 얼마예요? 그래서 월에 10만 원입니다. 월에 10만 원? 월에 10만 원입니다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60개 치킨 점주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점주님이. 그리고 나서부터 전화가 막 빗발치기 시작해가지고 딱 월에 10만 원 할 수 있는 영역만 저희가 하긴 해요. 제일 어려운 거 후드 예를 들면 뭐 가스레인지 밸브 그리고 튀김기 표면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거기서 나머지는 그냥 행주로 닦으면 닦이는 정도의 수준인데 기름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굳어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약품을 써야 되고 약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실제로 호흡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그 급식소에서 청소하다가 호흡기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게 정확한 청소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보통 식당에서는 오븐 클리너라고 기름때 제거제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네, 근데 그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유독가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그거를 호흡기로 들어 마시는 게 사실 몸에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청소를 잘못된 방법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도 드리기도 시작했고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아니 본사 컨택을 안 하시고 점주님을 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짜내신 거예요? 일단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걸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만들어놨는데 움직이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냥 뭐 매장 하나 쳐들어간 거죠.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본사까지 컨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중에는 점주님이 본사에 컨택을 했어요. 이런 서비스 있더라. 그럼 대표님의 회사는 어떻게 보면 60개 치킨과 최초로 이렇게 성장. 맞아요. 처음에 시작은 60개 치킨이 됐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아니 지금은 좀 홈페이지 가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 많이 맡고 계신데 지금은 뭐 관리하는 매장 수가 그럼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아직 저희가 사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 매장 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한 500개 정도 500? 네, 관리하고 있고. 500개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근데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는 아직은 아닌 거고.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대표님의 어떠한 분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야 많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수치일까요? 일단 전국의 음식점 중에 10%는 다 저희 거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뭐 80만 개가 있으니까 8만 개 정도 하면 이제 이제 잘 다 하고 있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점포들이나 지금 60개 치킨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브랜드들이 좀 세이프 키친을 좀 선택하고 있는지. 일단 위생에 대한 관념이 좀 많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브랜드들은 정말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표님이 지금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확실히 잘 되는 매장 대표님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철저하고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견고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는 이제 고기리맛 국수라고 3년째 사용하고 계시는. 60개 다음이 바로 고기리맛 국수예요? 국수. 고기리맛 수요미식회 뭐 거기 나오고서 유명한 그런 너무 업체만. 유명한. 그죠. 예. 또 어떤 브랜드들 좀 하셨는지 좀 이렇게. 뭐 삼원가든이라는. 압구정 로데오 가기 전에. 맞습니다. 네. 파이브가이즈. 그리고 뭐 두끼 떡볶이. 두끼. 사실 업계 탑플레이어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탑플레이어 고객사들이 점점점 이런 니즈가 더 명확하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인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요즘 직원도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음식점들. 실제로 직원들한테 청소하라고 하면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고. 실제. 내가 요리를 하러 왔는데 네네.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 인식
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내일이 아니다라는 분리하는 경향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 혹은 회사 입장에서 정말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고 좀 누군가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좀 잘 안 돼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네, 세이프 키친이 딱 그죠. 이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네. 딱 들어오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대표님들도 많고, 실제로 저희는 서비스하고 180도 인사받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힘든 영역을 대신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사실 가장 기본이거든요. 외식업에서 사실 위생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저희는 그런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입장에서 브랜드들이 세이프 키친을 통해서 정말 얻고자 하는 부분이 대표님 느끼시기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내부 직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업무 만족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동 강도를 줄여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청소만 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남아서 저녁에 늦게 청소하고 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럼 세이프 키친 본사는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서비스 비용 수수료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M케어라고 M케어. 네, 월 단위 관리 서비스를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할 때, 만틀리. 네, 먼슬리 케어. 네. 이 M케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서 위탁 운영을 내보내요. 개인 사업자를 차리게 하고, 네. 저희가 저희 일을 이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또 청소 프랜차이즈네요? 그죠. 네, 아직 네. 가맹 등록을 한 게 아니라서 가맹점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오, 네, 그냥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개념인지 알 있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다 얘기하셔도 돼요. 강남구 대표님이 네. 방송 여기서 만약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뭐 태어나면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예. 진로를 정하고 뭐 진학을 하고 맞아요. 진학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이게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네. 퇴사를 하게 되면 예. 아니면은 뭐 은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게 없거든요.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벌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CEO가 될 거다라는 강남구 대표님이 말을 하신 적이 한 분 있어요. 저 채널 진짜 열심히 보셨네? 너무 열심히 봤습니다. 사실 재밌어서 빠져들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비즈니스를 만들 때 하나 가장 우선순위를 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한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평생 직업을 한번 만들어주자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영업도 직접 하고, 저희가 고객사를 가지고 와서 유치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위탁으로 줘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자. 오히려 직원으로 채용해서 뭐 저희가 서비스 해도 당연히 견고하게 잘하겠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자기의 매출을 올리는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청소 점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그죠? 실제로 이분들 한 달에 보통 저희가 그 4인 기준으로 중산층 수익이 보니까 한 68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 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유니폼 입고 계신데 그 유니폼 하나 더 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벗어드리고 그럼 대표님, 그 브랜드들이 세이프 키친을 통해 가지고 좀 매출이 좀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거나 좀 느끼신 적도 있으실까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매일 청소를 하면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인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이프 키친이 굳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그 청소를 해서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깨끗한 조리 공간이나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니 오히려 그쪽에 매출이 한 3배 정도 올랐다라는 뉴스 자료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브랜드들의 매출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 세이프 키친 본사 회사 매출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저희가 2021년에 창업했을 당시에는 매출이 6천이었어요. 6천만 원. 네, 그리고 22년에 3억을 했고, 3억. 그리고 23년에 7억을 했고, 올해는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 20억은 그냥 넘을 거고 한 30억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성장 원인이 뭡니까, 대표님? 저는 이게 사실 그 외식업에 대한 갈증이 너무 많아서. 대표님께서. 왜냐하면 외식업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너무 진심이에요, 이 서비스에. 그래서 어려운 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남들이 못할 것 같은 거를 다 집어넣고, 저는 어떻게든 이 청소 시장의 비용을 조금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제가 사용자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외식업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판매자 입장이 제공자 입장이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 양쪽의 입장을 저는 다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지갑을 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저희가 데일리 케어라고 1단위 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매일 매장에 들어가서 그 매장 마감 청소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인데, 실제로 저희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업시간이 10시면 10시 땡 하면 그냥 놓고 다 집에 가세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주고 다음날 오픈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고 나옵니다. 마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매장 문 열고 들어갔다가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아, 지금 안 됩니다 고객님, 머신 청소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소비자도 불편한데? 네, 소비자도 불편하고, 실제로 저희가 모든 외식업 음식점의 인력들을 마감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청소 때문에 그래요. 10시까지의 영업이라고 하면 9시에 라스트 오더라는 걸 받아요. 맞아요. 근데 라스트 오더를 받고 이제 고객이 나가면 마감 청소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음식점에서 9시에 라스트 오더를 받으니까 손님이 9시 1분에 들어와도 받지를 않거나, 맞아요. 만약에 받으면 직원분들 얼굴은 일단 썩어 있어요. 내가 집에 늦게 갈 거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다들 대부분 안 좋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님을 받기가 미안한 거죠, 주변 팀원들한테.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 영업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10시에 마감을 할 필요가 없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12시까지 해도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시까지 한 다음에 그냥 나몰랑 하고 그냥 퇴근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방 메고 바로 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모 분식집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10시까지 영업을 했다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한 명이 남아서 배달 주문만 빼시거든요. 12시까지. 우와. 왜냐면 마감을 안 해도 되니까 혼자 있어도 부담이 안 되는. 맞아. 네. 왜냐면 청소 때문에 한 명 더 고용해서 하잖아요. 네. 청소 때문에 마감 인력이 많이 포진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음식점들이. 맞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런 서비스를 받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크더라도 인건비보다는 좀 더 적게 나오니 점주님들이 그걸 소비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마감 시간에 인력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는 인력을 일하는 시간을 옮기거나 줄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고, 반대로 영업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비용을 세이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벌어갈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와, 대박이다. 네. 왜냐면 우리가 그 무인화 해도 끝내는 사장님들이 그 가게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세이프 키친에도 서비스 맡겨놓고. 그죠. 그러면은 정산부터 청소, 정리까지 다 해줄 수 있죠. 나중에 세이프 키친 로봇도 만드실 것 같은데요? 뭐 저희는 뭐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싸니까 어딘가는 협력을 하겠죠. 네, 초반에는 뭐. 그치. 그럼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위생관리 전문가 세이퍼라는 용어가 있었고, 이 용어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 매우 신선하고 좀 새로웠습니다. 혹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1인 청소 점주님들 그런 개념 같은데. 세이퍼는 그냥 저희가 정한 그냥 위생관리 전문가를 지칭하는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전문적인 완전 위생 전문가는 세이퍼 블랙이라고 부르거든요. 업무를 하는 스킬이나 배우는 것도 굉장히 다르긴 해요. 그럼 규모가 작은 곳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정비용처럼 나가는 거에 좀 예민하신 사장님들이 많다고 좀 봐요. 많아요. 혼자서 여전히 청소를 좀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좀 청소를 좀 잘하는 꿀팁이라든지. 첫 번째는 힘을 좀 덜 들이려면 약품 사용 되게 잘하셔야 돼요. 약품 사용.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점주님들이 청소하실 때 중성세정제라고 하죠. 퐁퐁 같은 걸로 닦으시는데 기름이 조금 어느 정도 고착된 상태에서는 퐁퐁으로 해도 닦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힘으로 수세미로 밀어내는 거지 닦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약품은 기름때 제거제를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약품을 표면에 발랐을 때 바로 청소하시면 안 되고 한 5분 정도 반응을 주고 나서, 이게 왜냐면 약품이 안으로 침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바로 닦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똑같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방 청소 사업이나 규모 최대치는 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생각하는 시장의 크기는 전체 외식업의 매출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 3%가 위생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거다. 점점 더 많이 위생관리 비용에
많은 지출을 하는 시기가 올 거고. 와. 결론적으로 저는 그 청소랑 운영이랑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장님은 운영만, 네. 요리사는 요리만, 네. 그리고 네. 청소는 세이프 키친이. 맞습니다. 그죠. 네. 아, 네. 그 홈페이지 광고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청소업체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디테일하게. 저는 사실 청소업체라기보단 음식점이나 이런 저희가 사람이 필요한 휴먼 리소스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요. 당연히 청소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사실 청소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나중에는 저희가 그 음식점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럼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개념의 역으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역일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인간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이 꼭 필요한 영역들이 존재해요. 식당도 아무리 스마트해져도 사람은 뭐 치우는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로봇이나 AI가 조금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없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영역들을 저희는 날카롭게 타겟팅해서 그쪽에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 혹시 로봇 청소기 추천 가능하십니까? 로봇 청소기는 사실 제가 사용 안 하고 있어요. 투자도 혹시 받으셨습니까, 대표님? 저희 시드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풀워딩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오면 얘기해 주십시오. 프로딩을 얘기해 주십시오. 세아그룹 CVC 그 아이언 그레이라고 있어요. 거기 자회사인 이제 VNTG라는 IT 회사 겸 투자를 유치하는 VC에다 투자를 받았습니다. 와, 저희가 항상 투자를 받으신 업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곳에서 세이프 키친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IT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축소된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 사람이 해야 되는 것과 기계가 해야 되는 그 로봇이 해야 되는 영역은 나중에 나뉠 거고 저희가 하는 일들은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의 니즈가 갈수록 많아진다. 갈수록 더 세분화되고 분리되고 더 많아질 거다.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투자는 왜 필요하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저희가 넥스트로 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게 속도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고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의 파이를 빨리 키워야 되니까. 왜냐면은 오염도 측정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때 아직 흔치 않은 개념 같은데.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까? 네. 대표님 만드시면 대표님 최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사실 힘들어요. 투자자들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 안 될 거라고. 이제 찍는 카메라도 화질도 다 다르고 조명도 다 다르고 이걸 어떻게 맞춰서 할 거냐. 결론적으로 답은 많은 정보를 학습시키는 거. 그 많은 정보를 어디서 갖고 오냐. 우리는 매일 하잖아요. 500개의 매장을 하다 보니 그 미세하게 바뀌는 정보들도 우리는 촬영해서 다 학습시킬 수 있다. 아니 그럼 사업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점이 모두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떤 점이 힘드셨을까요? 사실 뭐 사업하면서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이 힘들었던 것 같고 사실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하면서 한 발짝 나가는 게 사실 사업이지 않을까. 그냥 뭐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주고 사실 사람에 대한 이슈가 제일 많았었고 초반에는 서비스하다가 한 번에 관두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다 뛰쳐나가야 돼요. 청소하러. 서비스 진행하다가.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실제로 저희 직영에서 일하던 분들이 다들 위탁을 나가는 구조로 바꿔놨기 때문에.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과 위탁으로 관리하는 거, 세이프 키친 안에서 배웠을 때 좀 비교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탁을 나가서 안 좋은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와. 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더 잘하고 더 책임감 있게 하고 실제로 이 세이프 분들도 수익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저희가 내부에 이 조직을 갖고 있게 되면 뭐 4대 보험, 퇴직금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분들한테 급여를 많이 주기 굉장히 힘든 구조라 저희는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많은 그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대표님, 진짜 대박이네. 사실 제가 사업하면서 집에를 거의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9살 딸이 있는데 딸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심야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낮에도 할 일이 이제 내부 업무를 하다 보니 낮에도 할 일이 많고 심야에도 뭔가 일이 발생하면 심야에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항상 이전에 많았었다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차에서 쪽잠을 자거나
차에서 쪽잠을 잤다고요? 그냥 의자 뒤로 밀어놓고 예. 잠깐 이렇게 누워서 한 3시간 정도 쪽잠을 자거나 2-3시간 정도 쪽잠 자거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밤낮이 거의 없는. 이러니까 진짜 매일이 힘들죠라는 말이 좀 더 무겁게 좀 약간 체감이 되게 들려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 네. 와, 그럼 대표님 이렇게 힘드시면 순수익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직은 수익이 네. 또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고 예. 사실 버는 거를 그대로 다 때려박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표님 이제 우리가 소비자나 구독자님 입장에서는 야 고생하는 이유가 있겠죠. 보상을 좀 뭐 많이 들어오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사업을 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 돈 벌려면 사실 내부 좀 효율화시키고 좀 그 슬림하게 운영을 하면 예. 충분히 다 지금 수익이 그래도 한 달에 한 2-3천 정도 남을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러나 버는 돈을 이제 시스템 개발에 계속 투자를 하시는 계속 투자를 입장이니까.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막 만들고 싶다는 니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나 지키기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어떤 개선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대표님 생각에서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거티브하지 않은 사람,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사업 파트너로 많이 두려고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얘기는 사실 찾아내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긴 한데 좋은 걸 찾아내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시각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잘 찾고 그거에 대비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사실 저희도 지금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좋은 걸 많이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코파운더님은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같이 사업하시게 된 거예요? 외식업을 같이 했어요. 외식업을 같이 했다는 게 가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직원으로 둘이. 서로 직원이었을 때 되게 열정도 대단한 분이었고 나이도 저보다 심지어 4살 정도 많지만 파지티브한 성격이셨었고 네 너무 나이스한. 그럼 그분이 없었으면 또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맞아요. 못했을 지금 수도.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분이기도 하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코파운더님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세이프 키친이 나아가야 할 방향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이쪽의 카테고리 외에 저희는 휴먼 리소스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람이 필요한 공간에는 그냥 다 저희 세이프 키친이 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영업을 할 때 모든 시간이 다 바쁘진 않잖아요. 네. 정말 바쁜 시간, 피크 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에만 내가 필요한 인원과 필요한 시간을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는 인력 비즈니스 사업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다각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 실제로 저희가 뭐 알바몬이나 이런 HR 채용 플랫폼에서 사람을 구해도 이 사람이 직접 면접을 안 나올 수도 있고 면접을 실제로 봐도 그 다음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루 나오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교육한 사람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인력을 소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루칼라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 그리고 직접 사업하시면서 체감하고 계시고. 그죠. 테크나 AI나 로봇으로 대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희가 AI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대체될 수 없는 분야는 계속 존재할 거죠. 계속 존재할 거죠. 대표님은 돈 벌면 어떻게 쓰십니까? 어디에 쓰십니까? 사실 뭐 그건 가족이죠. 가족. 가족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힘든 과정을 사실 되게 죄짓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들한테는 사실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건데 가족들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빛이 너무 보이는데. 빛은 보이죠. 네. 근데 얼마나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사실 그 긴 시간을 제가 장인어른한테 결혼 이제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장인어른이 한 게 사업하는 남자는 안 된다 했어요. 그냥 직장 다니는 남자랑 결혼해라. 그때는 그 1년 6개월 회사 다니고 계셨을 때구나. 네네네. 그때도 사실 사업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잠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때라서 그 말의 뜻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사업을 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실 알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겨낼 수는 있는데 앞으로 창업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후배 사업가들이 막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하려고 도모 중이에요. 그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준다고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습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이게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에 비교하면 키우는 건 되게 쉽잖아요. 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애완동물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 사실 자식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업도 사실 쉽게 할 수는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도 분명히 내부에 이제 나의 조직이 생길 거고 나 하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사업을 시작해서 쉽게 포기하고 하면 이 사람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게 사업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아야지 성공한다고 하니까 이런 자신은 있어요. 저는 이걸 해도 누구보다는 잘할 수 있다. 와, 네. 누구보단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단 잘할 수 있다. 앞으로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시장의 파이를 계속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비용이 비싸면 접근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 내부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도 최대한 높지 않은 정도의 금액, 제가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금액대까지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비용은 코스트는 낮춰주고 우리는 더 양질의 어떤 퀄리티를 줄 수 있는. 자, 대표님, 저희 이제 구독자님과 지금 이 세이프 키친을 앞으로 이제 소비하실 어떤 소비자 고객사님들 생각나는 이제 마지막 멘트 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다려주시면 안전하게 성장해서 꼭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로지 서비스 생각뿐이시군요. 네, 좋은 서비스를 빨리 제공해 드리는 게. 오로지 서비스만을 생각하시는 세이프 키친의 김용민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